뉴스공장 그 동접자 수 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논란이 벌어졌는데 11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11만 명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대단히 시청률 편차가 커요.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하는데 어쨌건 뭐 출근 시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 이전 시청률하고 이후 시청률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뭐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뭐 어느 시간대 여러분들이 보시는가에 따라서 시청률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방송 시작 후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은 한 15만 명? 한 30분이 되기 전에 한 20만 명 동접자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특이한 일이죠. 근데 어제 이제 유튜브에 그 약간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접자 수가 뭐 몇천 명인데 뭐 몇십 명으로 막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걸리지 않을까 뭐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그 해결이 된 모양이더라고. 정상적인 동접자 수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좀 계속해서 의구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 뉴스공장 동접자 수는 의구심이 있는 건 맞다.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주에서 콘서트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아마 김어준이 콘서트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일요일 콘서트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 취소된 뭐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뭐 콘서트가 취소된 이유는 안 팔리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광주 콘서트가 뭐 일요일 콘서트가 이제 취소가 됐다. 뭐 이런 기쁜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팔리니까 뭐 취소가 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점점 김어준 저는 이제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출연진들만 보더라도 뉴스공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잘 출연을 안 하죠. 특히 뭐 친명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욕을 더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친명 의원들은 뭐 거의 다 출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뻔한 사람들 돌려막기 하고 있더라고. 의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청래, 최민희 뭐 나올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뭐 김현, 그 다음에 뭐 청래당 뭐 이런 사람들 돌려막으면서 그다 아니면은 이제 그 뭡니까 조국당 출신 의원들 데려다가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점점 더 그 조스 공장 인증이 돼버리는 거죠. 자꾸 조국당 의원들만 출연을 하면은 그 출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의원들을 그렇게 섭외를 하는 건데 그 조스 공장 그게 인증만 오히려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은 김어준이 진짜 조국 문조털레유가 맞는 말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이 섭외가 안 되면은 조국당 의원들도 섭외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나? 뭐 방송이 진행이 안 돼 버리는데 계속 이제 조스 공장 인증만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낮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이 이제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김어준이 민주당 관련된 뉴스, 정치권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 지상파에서나 하고 있는 그 뭡니까 저기 이란 전쟁 생중계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란 전쟁도 뭐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우리 경제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사실 시청자들이 뭐 우리 이란 뉴스에 관심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뭐 글로벌 뉴스를 간혹 방송을 하게 되는데 국제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국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만남의 광장이 돼 버리잖아. 딴 얘기하고 뭐 자기들끼리 놀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뉴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민주당 관련 콘텐츠를 그 방송을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 이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알자지라 방송입니까? 뉴스 공장이 아니고 알자지라 공장이에요? 아랍권 뭐 방송도 아니고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치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국내 정치 현황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지금 김어준은 본인 스스로 민주당 이슈를 다룰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란 전쟁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아 이거 뭐 왜 이런 걸 하나 관심도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뉴스공장은 점점 더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제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방송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김어준은 안 망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 구독자 언제 빠지나 동접자 언제 줄어드나 뭐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저는 그것도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왜 안 줄어드냐면은 이미 그 신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아무리 욕을 먹고 그 신천지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그래도 신천지 신도나 통일교 신도가 줄지 않아요. 한 학자가 감옥에 가고 이만희가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나 통일교에 헌금이 줄지는 않아. 다 돈은 계속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도 뭐 극히 일부는 뭐 줄어들겠죠. 아, 뭐 이런 짓을 했어? 그러고 이제 그만둘 그런 신도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김어준 뉴스공장은 이미 종교화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언론 매체라고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어려워요. 김어준의 어떤 가르침을 말씀을 교시처럼 따르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그 뉴스공장 좋아하시는 뭐 그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야 그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30%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정금자 30%는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물론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20% 밑으로 내려간 걸 보면은 정금자 중에서도 어떤 그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뭐 조금 있는 건 사실인데 이분들 또 선거 때 되면 국민의힘 찍어요. 그리고 대통령님 지지율이 70%를 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30%는 거의 상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라는 건 정금자가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저기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저는 정치적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다. 70% 이상 넘어가는 것. 70%가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다 민주당 찍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에 육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50%를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40% 이상은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이제 정금자 30%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털레반이라고 그러지. 털레반 30%가 있어. 아, 정금자가 뭐예요?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 정금자는 그 정치적 금치산자의 약자예요. 사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분들인데, 정치지능이 이제 상당히 유인원에 가까운 이런 정치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투표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본의 아니게 투표를 하시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정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어떤 습관적으로 2번을 찍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국민의힘을 찍는,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의힘을 찍는 이런 분들을 제가 정금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도 정금자가 있는데 김어준이 무슨 얘기를 해도 김어준을 지지하는, 그 다음에 유시민이 무슨 짓을 해도 유시민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정금자예요. 정치적 금치산자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표현을 쓰면은 혼돈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의 정금자는 제가 털레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뇌에 털이 가득 차가지고 뇌와 양심에 털이 가득 차가지고 정상적인 지적 활동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털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50대, 60대니까요. 그죠? 털레반들이 이제 주로 50대, 60대예요. 제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이 생존 가능성이 있죠. 예, 그 정금자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7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정금자분들은 이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 소멸을 하는 자연 감소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정금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안에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예, 자연적으로 많이 해결이 될 건데 털레반 문제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이제 우리가 털레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털레반은 정금자에 비해서 이제 심각하지 않은 건 그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으니까 털레반은 또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이제 뭐 경선을 하고 당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랑 이제 티격태격하지만은 털레반들이 이제 선거 때 야 나는 뭐 한준호가 싫어 뭐 나는 뭐 정원호가 싫어 난 누가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국민의힘 찍을래 이런 털레반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털레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뉴 이재명 정상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숫자가 더 늘어나서 과반 이상이 되잖아요. 우리 당원의 이제 절반 이상이 정상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좀 시끄럽긴 하겠는데 그냥 뉴스공장에 몰아놓으면 돼요. 뉴스공장하고 매부쇼에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거기서 놀아라.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놀게 놔두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뉴 이재명, 친명이 당원의 50%가 넘어가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어쨌건 이제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친명 쪽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김어준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최욱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털레반들 욕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정상적인 당원의 숫자를 50%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김어준이 무슨 개소리를 떠들어도 지들끼리 모여서 놀게,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게 놔두고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어떤 정상적 당원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털레반 생존 기간이 털레반의 자연적 생존 기간이 한 20년, 30년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문제가 돼 있죠. 그쪽은 정상적 당원의 숫자가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전환길과 같은 태극기 부대가 과반이 넘어간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털레반이 그 극우 털레반이죠. 거기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려가지고 당이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50%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지난번 이제 합당이 무산되고 이번에 검찰개혁 논쟁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ABC 논쟁, ABC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의 이제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50%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확인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으로는 이따 뭐 뒤에 토론의 시간에 TV 토론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경기에서 한준호 후보가 이긴다라는 건 정상인이 50%를 넘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5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